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유워드부터 출발해볼까 합니다. 네. 라떼 파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 손엔 커피를, 또 다른 한 손엔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아빠를 가리키는 말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빠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제로 인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빠들이 대거 생겨난 스웨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 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웨덴은 1974년도부터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사회인식과 조직의 기업 문화를 바꿨고 남녀 공동 육아 문화를 만들어냈죠. 이후 각 나라에서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라떼파파 하니까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능에서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이 남성의 비율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4명 가운데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4,857명으로 전년 대비 34.1%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12.5%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수준인데요. 라떼파파 증가 의미와 육아휴직제에 관련한 개선될 부분까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치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많이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잖아요. 그만큼 좀 인식 개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육아는 엄마 혼자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아이들이 어릴 때 육아휴직을 통해서 오랜 시간 함께 보냄으로써 아이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상반기 이렇게 증가세가 높은 것은 코로나19로 돌봄 수요가 증가한 사회 돌발 요인과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맞물려서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사실 이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과연 얼마나 이걸 신청을 할까 싶었는데 이 증가세를 보니까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연간 502명에 불과할 정도로 남성 육아휴직자는 적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남녀 고용 평등과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면서 앞으로는 더 증가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최근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좀 법적으로 달라졌나요? 네, 우선 지난 2월 28일이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부모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정부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아빠라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이용자 역시 증가 추세인데요. 2018년 6,611명에 비해 48.2%나 늘었습니다. 한 아이에 대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육아휴직을 한 아빠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 종합포털인 아이사랑을 통해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아빠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육아휴직 자체도 여전히 기회와 또 균형 측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불평등하다는 지적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습니다.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가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은 사용을 했지만 오히려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기업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요. 실제로 급여를 깎거나 직위를 강등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인데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실제 육아휴직과 관련된 기업들의 위법 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휴직을 마친 뒤 1년 이내 직장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뭐 육아휴직을 회사 눈치 보여서 쓸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부모 10명 가운데 6명이 육아휴직이 여전히 어렵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을 들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여전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작 아이를 낳으면 키울 수 있는 여건, 어디까지 온 건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네, 이와 함께 고용 안전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과 가정, 공존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재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